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대성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 명절을 맞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민을 위해, 우리 지역을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뛰고 계신 분인데요. 바로 우리 지역 5선 국회의원 박병석 의원이십니다. 이번 시간 박병석 의원과 함께 행복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의원들 중에 가장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카메라 보면서 예.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새해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들의 소중함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 그러한 훈훈한 명절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찾아오기를 희망합니다. 몹시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갖는 것이 소중하고요. 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신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었지만 이루지 못한 큰 소망을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목소리 듣다 보니까 좀 목이 안 좋으세요? 예, 제가 좀 양해를 구할 것이요. 이 목을 많이 사용해서 목이 좀 탁하게 됐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목을 좀 사용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목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낫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님 안지도 좀 됐는데 네. 목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게 명절이 더 바쁘시잖아요. 관내 재래시장 다니시죠. 요양원 다 다니시죠. 그러면서 인사하시면서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까지 18년 동안 변하지 않고 계속 하고 계세요. 예, 제가 명절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래시장을 포함한 모든 시장에 인사를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건네야 되니까 목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요양원, 복지시설이 참 많습니다. 웬만한 복지시설을 한 번씩 다 방문해서 의료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고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한 번도 안 거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의원님도 사실은 몸이 뭐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가끔은 또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빼놓고 꼭 찾아뵙는 자신과의 약속이신가요? 이제 몸도 피곤하고 특히 이렇게 목을 아껴야 될 때는 좀 거르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겠다 하는 제 자신과의 약속이고요. 또 항상 제가 제 마음을 다지는 것이 이번에 이런 이유로 하지 않으면 다음엔 다른 이유로 또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염려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또 그분들이 꼭 기다리세요. 어쩌다가 좀 늦게 가면 이번엔 안 오시나 걱정했어요 이러시거든요. 오랫동안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5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많은 입법 활동도 하시고요. 그 시간을 쭉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의원님 나 정말 국회의원 하길 잘했어. 먼저 이 말씀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 세종의 행정수도 이전을 할 때 당의 이전 위원장을 맡았었고요. 국회에서도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오늘의 세종시를 만드는데 우리 충청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전국에 뜻있는 국민들과 함께 해서 이 정도 이루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한편은 보람 있지만은 한편은 약간의 두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잘 눈에 띄진 않았지만은 제가 한 일 중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전국이 막힐 때 뚫었고 끊어질 때 잇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 있어서 첫 해에 우리 국회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했습니다. 국정감사는 3주일 딱 정해져 있는데 일주일이 그냥 흘러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요.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께서 단식 투쟁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전국은 완전히 막혔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 당직도 없지만 단식 중이던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그 상대당의 중진들을 만나고 나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의 수석들을 만나서 원만하게 풀어서 국정감사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만약 그때 국정감사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어질 수 있었을까? 바로 그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촛불혁명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막힌 것을 뚫은 것 중에서 정말 기록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쇄국이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를 할 때죠. 18대 국회였는데 당선됐는데 87일 동안 국회 등원을 못했어요. 선서도 못하고 모든 것이 막혀있던 상황에서 당시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책의장인 임태 의장과 제 민주당의 정책의장인 제가 막구 협상을 벌려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고 국회를 개원할 수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그런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제가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저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저의 대화의 상대들을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뭐 의원님께서 나시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뒤돌아봐서 후회되는 일 또는 하지 못해서 아쉬운 일도 분명히 국회의원으로서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걸 꼭 했어야 되는데 어려워서 못했거나 그런 아쉬웠던 거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우리 행정수도가 되지 못하고 행정 중심 복합도시가 된 것은 참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것이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점에서도 충분치 못했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남북의 평화 그리고 화해와 교류가 몇 년만 일찍 됐어도 우리가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그렇게 바쁘게 하시면서도 출퇴근하시잖아요. 대전에서. 그 제가 늘 뵈면서 아니 의원님 좀 주말에 금요일 날 내려오시거나 하고 하시지 매일 이렇게 다니시냐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왜? 이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리고 서울 국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새벽에도 올라가시고 밤에도 올라가시고 내려갔다 올라갔다도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난해는 KTX를 한 330번쯤 타지 않았나 싶고요. 330번이요? 예. 365일 중에 330번. 예, 올해 들어서는 이틀을 제해놓고는 매일 서울대전을 오르내렸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국회 일정과 우리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들 국회에서 공식 해외 출장이 일주일 기간인데 러시아도 1박 2일, 북경도 1박 2일로 꼭 필요한 분만 만나고 돌아오는 강행군을 했죠. 근데 그거는 몹시 피곤하죠. 그러나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저에게 나라 일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위임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항상 저를 내리누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거르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잘못하면 또 내 마음에 해이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마음을 다지고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면서 제 마음을 다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신이 아닌데. 근데 의원님은 그동안 5선 국회의원 하시면서 제가 기사로 의정활동이 예를 들면 문제가 있거나 또는 뭐 기업인들이나 뭐 어떤 부적절하거나 해외 의정활동 가서 이런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사람이신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예. 왜 쟤도 사람인데 실수와 착오가 없겠습니까마는 쟤는 항상 아파트 문을 닫고 나오는 그 순간에 나는 어항 속에 든 물고기다. 그런 각오를 다집니다. 무서워요. 예, 24시간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한밤에 길을 건너는데 이 건널목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걷고 싶은 게 차도 없으니까 무단횡단 하고 싶죠. 인간의 심리지 않겠어요? 네. 건너가려다가도 아참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흠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척을 하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위치에 오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선되는 것도 힘들지만 수성하는 게 더 힘들다. 근데 그 수성을 4번을 하셨어요. 그만큼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 보이지 않는 이 짓누르는 무게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무거운 무게감을 나름 풀어야 되는 또 창구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누군가 친구도 필요할 거고 사모님이 잘 해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글을 풀고 계세요? 예,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서로가 이제는 느낄 때가 됐죠. 예, 그리고 늘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지곤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용기를 얻는 것은 이 국회가 여러 가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여야가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국회를 비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을 방문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특히 저에게 박 의원은 초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함이 없어 한결같아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제 마음에 더 큰 부담과 또 이 항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제 공직을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이 마음을 유지하기를 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 뵐 때마다 늘 말씀하셨듯이 변치 않는 모습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나름 의원님께서 굳건한 정치 철학 때문에 지금의 자리를 계속 또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시지 않나 싶은데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정치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치인이라는 배는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민심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순항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치인이라는 배를 뒤집기도 하는 것이죠. 항상 정치인이라는 것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아서 순항도 할 수 있지만 뒤집힐 수 있다는 자기 마음의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제가
추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2000년도 서울시 부시장을 그만두고 출마를 할 때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후보들이 뭐 공약집이라는 걸 내놓잖아요. 그렇죠. 뭐 다리를 몇 개 놓고 어디 학교를 세우고 하는 건데 일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을 하지 않고 딱 3가지만 약속했습니다. 부정한 돈을 받지 않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3가지의 공약만을 했고요. 제 마음속에도 그 3가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를 늘 되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선거 나오셔서 한 번도 낙선은 한 적이 없는데 한 번 떨어지신 적이 있어요. 뭐냐? 국회의장 경선에서. 그렇죠. 네, 국회의장에서 실패.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한 번은 우리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 좀 다시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때 오랜만에 그런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심정하고 네. 앞으로 어떤 또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예,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무거운 자리죠. 예, 시민들,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대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의전 서열이 2번째의 자리고 또 지역의 발전을 하려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제가 작년에 국회의장 선거에 현재 의장이 되신 문희상 선배하고 경쟁을 해서 졌습니다. 우선 이기신 문 선배가 저보다 여러 가지를 많이 갖추셨고요. 또 국회에서는 몇 번 당선됐냐는 선수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문희상 선배께서는 6선이시고 저는 5선이죠. 우리 의원들의 무언의 심리 중에는 그래도 6선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식이 있고요. 뭐 2번째는 결국은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만은 경기도에서 원래 3분이 출마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희상, 이석현, 원혜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분이 단일화를 하셨습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또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근데 경기도는 이 국회의장의 투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38분이고요. 제가 속한 충청도는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을 다 합해야 11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27표를 뒤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번에 표차는 20표 차가 났는데 뭐 저의 역량에 비해서 과분한 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족한 분야를 더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의장님으로 당선되시면 공관에 불러주세요. 방송을 꼭 하러 가겠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언젠가는 의장님이 되셔서 불러줄 날을 기다리면서 저도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은 분들이 아마 응원하실 거예요. 예, 그냥 저는 뭐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 국무총리 후보에 처음에는 호남 총리 하다가 그 다음엔 그렇죠. 영남 총리 할 때 거의 모든 언론에 제1순위로 가장 많이 올랐었을 때도 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의 길을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을 시키고 하는 중재 역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역할은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늘 우리 시민들에게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정치 철학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약자의 편에 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국회 입법 활동을 하면서 서민의 편에 서서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관련 입법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뭐 특히 뭐 부모 스펙 방지법이라든지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등 정말 서민들 우리가 말하는 어려운 분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것들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예,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중점을 두는 분야가
한반도의 한국 평화의 정착과 남북의 공존 공영. 그렇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특히 서민과 청년들에 대한 공정한 기회의 보장과 기회 확대입니다. 사실 17년도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발표가 나기 몇 시간 전에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을 따로 뵀습니다. 대통령 되시기 뭐 2-3시간 전이죠. 그러면서 꼭 좀 실현해 주십시오 하는 리스트를 드렸는데 그 중에 1번이 이런 거였습니다. 모든 취직시험, 입사시험에 입사 지원생 본인의 것만 적지 부모에 관한 것을 적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부모의 직업, 학력, 재산 정도를 기재하는 곳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것이 최종 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인생을 결정받아야지 그 부모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간곡히 말씀드렸고 또 제가 법안을 주셨는데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취임하시자마자 공공기관에 그걸 적용시켰고 따라서 대기업은 모두가 그걸 받아들였고 이제 중견 중소기업까지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그 청소년들을 우리 위해서 또 몇 년 전에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류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합격하려면 4번의 시험을 거쳐요. 그 원서, 접수, 서류 심사. 그 다음에 필기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 4번의 시험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에서 탈락하는 학생들, 특히 지방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 최종 합격생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신용조회를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융자 얻었다가 그렇죠. 이자 조금 늦게 갚으면 신용불량자라고 해가지고 다 탈락을 시킨 겁니다. 제가 그때 야당이었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도 공정한 사회도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류 직장에 합격했다면 박수를 쳐주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지. 어떻게 학창시절에 그 학자금 이자 한두 번 늦게 냈다고 탈락시키는 거냐. 당장 신용조회를 멈춰라. 오랫동안 싸우다가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전 충남 지역에 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좀 의무적으로 그렇죠. 취업시키는 문제를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로 시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의무 채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는 이 코레일이라든가 철도시설공단, 그렇죠. 조폐공사, 수자원공사, 소위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법안도 냈습니다. 결국은 관련 우리 충남도 강훈식 의원이 낸 법들하고 다 함께해서 지역은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이 합치자. 그리고 공공기관을 통틀어서 대전도 과거에 내려온 공공기관도 포함시키자. 그렇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정부 당국에 다 깊은 토의를 거쳐서 이제 좀 국회의원들의 뜻만 모으면 좀 성사가 꼭 됐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 우리 청년들을 위한 지금 열정을 쏟는 한 가지 항목입니다. 의원님이 관심 가진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서 처리 안 된 게 없어요. 아마 지금 가장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될 거잖아요, 의원님. 해주실 거잖아요. 수도권 의원들은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설득하고 할 문제가 있는데요. 잘 지혜롭게 그분들의 이것이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우리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으로 좀 접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입법 발의하고 개정한 것 중에 저는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분들 수수료 인하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지금 또 조정되잖아요. 왜 그 말씀을 안 해주세요? 예. 우리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네.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를 했죠. 네. 뭐 음식점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음식 재료, 채소 같은 거 살 때는 그 농민들한테 직접 사면은 공인영수증을 끊지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의제 매입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그 비율을 높여준다든가 하는 거고, 또 제가 금융위원회를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 자영업자들이 제일 부담 갖는 것이 바로 카드 수수료였어요. 그것을 인하시키는데 앞장섰고요. 특히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좀 이 카드 수수료업자들이 반발이 있어서도 그것을 누르고 진행을 해서 지금은 아주 상당히 그렇죠. 완화가 된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 중에서는 우리 보훈단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정당한 국가의 예우와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이 6.25 참전 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화라든가 이 보훈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지원과 예우를 늘리는 것이 제가 정무위원장 때 기틀을 잡았습니다. 네. 지난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중앙정부의 고위직 인사에 예. 우리 충청권 이사분들, 대전, 충남, 충남북에 계신 분들이 고위직에 인사가 돼서 발표된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전 정부부터 사실은 충청 인재에 대한 소외, 중앙정부 고위직에 대한 소외,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의원님 포함해서 지역 의원들 많이 노력하셨지만 특히 우리 박병석 의원님께서 주무장관이나 쫓아다니면서 노력 많이 하신 걸로 듣고 있어요. 예.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저를 이제 5년 중진으로 세워주셨는데요. 과거에는 늘 두 가지 면에서 충청 홀대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재 등용의 홀대론, 두 번째는 예산의 홀대론이 맞아요.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지역 사회에 보답했다면은 인재 홀대론 그리고 예산 홀대론을 해소시켰다 하는 건데요. 인재 홀대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장관, 차관, 국장급 이상의 이 출신별 통계를 다 뽑아서, 또 거긴 특수직이 있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특수직까지 포함해서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국무총리를 각각 별도로 만났죠. 그분들은 뭐 저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했거나 아니면 인간적 유대관계도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통계를 딱 제시하면서 소위 경상도가 중심이 된 영남 정권이 50년, 또 호남 정권 10년을 하면서 우리 충청권 인재들이 장차관은 물론 중간 직급에도 거의 증용할 기회가 없었다. 통계 숫자는 이러하다. 공정한 기회를 주라. 근데 장관을 하려면 차관급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차관을 하려면 1관 있어야 되는데 그 뒷받침이 안 된 겁니다. 그동안 못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그 지역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또 배수 안에만 들어오면 여러 가지 지역 균형이라는 문제를 반드시 참작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뤘던 것이 큰 성과고요.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에서 더 이상 이제 충청 인사 홀대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국감 때도 보면요. 네. 화 안 내시잖아요. 데이터로 말씀하시잖아요. 각종 자료로. 그런 노력 덕분인지 뭐 기록을 많이 갖고 계세요. 현역 의원 중에 10년 연속, 그리고 총 15회 국정감사 우수 위원으로 선정되셨어요. 큰 상이잖아요. 의원님 기쁘시죠? 예, 국회의원들이 이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죠. 네.
270개 시민단체가 예. 국회 1년을 결산하는 국정감사에 엄밀 평가를 하죠. 1000명 이상의 모니터 요원이 모니터를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우수 국감위를 뽑는데 제가 현역 의원 중에서는 연속 10년을 버텨서 제일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건 제가 시민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를 했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제 주위에서 다선 의원 됐으면 이제 거기서 졸업해라 하는 이제 압력이 많이 있어서 예, 이제 뭐 네. 마음을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네, 박병석 의원님과 설명절에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즐거운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하면 예산 확보하는데 달인이다. 그리고 뭐 이제 국비 확보 끝나면 각 그 공공기관 도시에서 감사패 드리려고 많이 노력. 우리 지역 관련 현안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셨죠? 좀 혹시 기억하세요? 그동안 다 못 따지실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셔서. 아마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께서 저에게 감사패 준 게 20여 차례 될 것 같고요. 네. 합쳐서. 그 다음에 우리 시도뿐만 아니라 제가 그 명예 강원도민, 명예 제주도민인데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강원도 의회, 제주도 의회가 정식 결의해서 준 건데 예산을 도와줬다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예, 금년 예산 중에는 대전시에서 수건 사업이라는 3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죠. 우리 그 효 뿌리 문화마을 사업. 그렇죠. 예. 단일 사업으로는 301억인데 그게 충청권 6.25 문화 사업이기 때문에 한 7천억이 되는 맞아요. 것이고요. 그래서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산 정부가 확보가. 3년 동안 심의를 거부했던 것이었죠. 맞아요. 예, 우리 뭐 중구청장님께서 일부러 초청을 해서 감사패도 주시고 여럿이 있는데 예, 자담회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대전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는 미래의 먹거리 문제는 대전 과학연구단지를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4차 산업혁명지로 갈 것이냐 그리고 연구개발이 끝나지 않고 상용화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종합적 검토를 연구를 해야 되는 용역비를 이번에 계산했고요. 또 하나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중요한 가습기가 들어오면 융합 의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첨단 의학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든가 하는 획기적 그 의료단지가 설립될 수 있는데 그게 합치면 약 1조 5천억이 됩니다. 대전시의 미래의 먹거리인데 거기도 용역비를 확보함으로써 대전의 현재로서의 금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했고요. 작년에는 우리 그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께서 선거 때 약속하시고 지키지 못하셨던 충남도청 이전 국비 지원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또 그 충청광역철도망 사업 호남선을 이용한 그렇죠. 지하철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가장 염려하고 마음을 졸였던 것은 트램 2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9년, 10년 동안을 겉돌던 건데요. 특히 가수원부터 서대전역까지는 호남선 철도의 노선과 트램 노선이 병행해서 맞아요. 달리기 때문에 이건 중복 투자다 하고 이 실무진들과 기재부에서는 적극 반대했던 것이었죠. 우리 허 시장과 함께 또 역할을 분담해서 저 같은 경우는 부총리를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하면서 이거는 국가균형 발전, 대전의 발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강조를 했고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 대전의 교통 편의도 좋아지지만 우리 건설 경기를 통해서 대전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좋은 호재인데 제가 그냥 역량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사실은 그 자치단체장 중에 의원님과 같은 당도 계시고 다른 당의
계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런 당을 따지지 않고 지역 현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똑같이 시간을 들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선별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의원님 궁금해요. 사실 이렇게 보면 경쟁 당의 지자체면 사실은 내가 속한 당에 더 관심을 가질 수 해야 되는데 지역의 문제라고 하면 의원님은 가리지 않았잖아요. 예, 국회의원은 나라의 큰 일을 국가 전체의 큰 틀에서 이게 국익의 보탬이 되느냐 그렇죠. 하는 것이 제일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큰 틀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저는 늘 마음속에 내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역사의 진전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늘 아침에 첫 기도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국가와 민족의 역사의 진전에 부합하는 길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제가 아무래도 대전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애정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큰 틀에서 국가의 미래 그리고 국민의 이익 하는 큰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당연히 우리 선거구에 갑에 있는 분들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될지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가 변했는데 요즘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좀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도 예산 많이 확보하셨고 대전에 또 예산도 가져오셨는데 이 사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도마동이 과거에는 좀 번화한 곳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주변에 새로운 마을이 생기면서 좀 세월이 오래됐죠. 도마 이동에 도시 리모델링, 도시 재생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금년에 200억이 집중 투입됩니다. 그러면 조격장을 비롯해서 우리 배제시장 앞에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이 구시가지 도마일동에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수영장에 들린 체육관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회관이라든가 이러한 편의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가수원 일대, 도안동 일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년 말에 관절동에서 모건대학 가는 길을 뚫기로 하고 기공식을 했죠. 금년 내년 초면 내년까지는 완공이 될 텐데요. 거기 1.9km인데 한 1,200억 정도가 되는데 한 10위가 투입되고요. 또 관저동에서 계룡까지의 길을 지금 구불구불해서 어려운데 반듯하게 넓히는 것이 예산이 들어왔고요. 또 기성동의 평촌산업단지에 공장을 좀 많이 유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도로나 가스관 매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대전 전체의 고용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도소 이전하는 곳에 이전된 교도소에 스마트형 공장을 유치하자고 대전시하고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 스마트형 공장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대전에 양질의 일자리들이 좀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관조동의 성해양로원 근처에는 금년에 한전연수원이 설계에 들어가고 그 옆에는 산림청의 산림복지진흥원이 들어오면 그곳이 이 기성동과 묶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휴양과 중심, 부심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우선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대전의 변화와 발전과 함께했고요. 또 대전 선거구인 서갑의 또 변화를 20년 동안 지켜보셨어요. 다닐 때마다 의원님 손길이 발길이 안 미친 곳이 없을 텐데 보면서 뿌듯한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보면서 나 아직도 저거 해결 못해서 미안한데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우리 선거구민들에게 이런 것은 좀 미진한데 하겠습니다. 이럴 시간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는 도서관을 좀 많이 지키고 싶다는 도서관.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마을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도서관이 생기고 도서관의 자원봉사들을 모집하면은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도서관이 없었다면 나의 오늘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의 성공한 사람들의 말씀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요. 좀 문화시설이 있는 것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의원님께서는 중국통이십니다. 현재 기자 시절 천안문 사태를 보도했고 세계에 알렸고요. 또 특히 한중 국회의원 의원협의회 또 회장도 맡고 계세요. 근데 최근에 이게 질문과 맞을지 몰라요. 미세먼지 관련 때문에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과 협상하고 있지만 한중 의원님 간에 나름 그런 논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삶의 질을 원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된 이후에는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미세먼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일찍부터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시고 제가 4일 만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를 대표하는 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그렇죠. 시진핑 주석을 단독 면담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국은 중국에 25명밖에 없습니다. 와 국무위원을 하는 양제츠 외교의 총책임자죠. 양제츠 국무위원과 각급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가 대단히 심각한데 그 중에 약 절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원전의 문제, 미세먼지의 문제는 한중일이 서로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고요. 국민의 건강,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국정의 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미세먼지가 정립돼야 되고 국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2019년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명절이 지나면 의원님도 올해 특히 2019년도에 나름 계획이나 목표 다양한 생각들 하고 계실 건데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의원님의 2년 계획을 또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전 시민들, 우리 서갑 시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나라의 큰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은 대전 스스로의 발전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대전, 충남, 충북, 세종시까지 같이 큰 계획을 세우자. 인구 한 500만 정도 돼야 단위 경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의 발전 계획을 같이 세우고 그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 분야를 낼 것을 조정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지역이 조금 손해보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때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거나 중기적으로 보면 그런 큰 틀의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은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늘 제가 꿈꾸는 세상은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질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인생에 실패할 수 있는데 설사 인생에 한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인생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 그리고 서울 강남의 부잣집 아들이나 농어촌의 가난한 딸들이나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강을 함께 노져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것이 제가 꿈꾸는 세상이고 우리 대전 시민들이 저에게 위임해준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저에 대한 다짐 그리고 시민들이 저에게 위임해 주신 위임의 무게 이런 것을 가슴속에 늘 담고 있습니다. 반듯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최선을 다해서 갈 것입니다.
의원님, 이 방송이 대전뿐만 아니라 광주, 서울, 대구에도 나가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본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원님이 뭐 지역의 국회의원이지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다른 지역도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의원이신데,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명절에 또 정부의 현 문재인 정부의 또 중진 의원으로서 좀 그 좋은 말씀, 행복한 말씀 전해주시면 국민들이 힘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우리 정치권은 그리고 정부는 두 가지의 큰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70년 만에 찾아온 남북 화해와 평화를 어떻게 항구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평화 정착의 문제. 또 하나는 우리 서민 생활들을 어떻게 좀 나아지게 하느냐, 경제 활성화의 문제입니다. 우리 평화의 문제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세 분이 뜻이 맞을 때 반드시 실행해야 될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또 저 박병석 의원은 우리 국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서민 경기의 활성화, 우리 경기의 활성화에 있다는 것을 잘 의식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대통령께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시고 정부와 당도 함께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늘 가족의 소중함, 이웃에 대한 배려, 그것이 사회를 훈훈하게 한다. 그리고 희망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희망을 늘 잃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뵐 때마다 저도 힘을 얻고요, 용기를 내고요, 희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지역의 큰 인물로서, 또 대한민국 정치인의 큰 인물로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의원님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치 않는 모습으로 정치활동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